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이제 MBC 뉴스데스크가 너무너무 핫하죠. 어저께도 2탄이 나왔는데 2탄이 진짜 끔찍할 정도로 이제 아파요. 예, 유시민 작가와 이 최경환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아침에 시선 집중 들으신 분들은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기자가 좀 얘기해 주거든요. 세부적인 것들을. 이 이철이란 대표가 마음을 좀 떠보려고 이게 슬쩍 최경환에 대해서 한 65억 정도 투자했다 차명으로. 이게 불법이잖아요. 근데 이 기자가 관심이 없었다는 거야. 검찰들은 유시민을 너무 싫어한다. 유시민을 치고 싶어한다. 그럼 유시민에 대해서 대여라. 아니면 유시민에 대해서 잡는 거 협조하겠느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 네가 지금 친문이랑 친한데 친문은 총선 끝나면 몰락한다. 야당이 이길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유시민이 그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그리고 유시민 쳐봐라. 유시민 믿고 대통령 믿고 빵빵대는 친문들 기죽을 거다. 그러니까 유시민을 손을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과 유시민을 지지하는 세력,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세력들을 손봐주겠다라는 거예요. 기를 죽이고. 자기들한테 대들지 못하게. 그러니까 유시민이 알릴레오로 이렇게 했던 게 자기들 입장에서는 되게 깐죽거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 단지 기분이 나쁘다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한 사람의 인생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이 조국에 대해서도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그 똑같은 이유로. 예, 윤석열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 집안의 내력을 보면은 조국 치면서 양심이 안 찔렸겠냐고. 네, 진짜 이 정도로 양심이 없는 종자들이에요. 뭘 먹고 자랐는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50, 60대 인간들이 하는다는 짓이 이런 짓이에요, 여러분. 자기가 싫다는 이유만으로 그 안에 있는 재소자를 불러가지고 그걸 꾸미고 너 봐줄게 하래. 이거 완전 조폭 깡패지. 이 정도면은 법무부에서 감찰을 나온다 해도 사실 법무부 감찰이라고 하는 거는 수사권이라는 게 없으니까. 경찰이 수사 나서야죠, 이 정도면은. 왜? 검사는 지금 자기들이 수사를 안 하잖아. 윤석열이 자기와 자기 측근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냐고요. 그럼 이건 빨리 경찰이 나서서 지금 채널A 압수수색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범죄에 대해서도 지금 참 놀라는 게 뭐냐면요. 이 나라 언론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지금 채널A와 이 검찰, 사실상 한동훈이라고 하죠. 한동훈이 아니라고 본인을 분위했지만은 오늘 MBC 기자가 그랬어요. 예, 한동훈 맞는 것 같다고. 그리고 그거를 지금 어저께 그 편지가 공개됐는데 편지에 윤석열 이름이 나옵니다. 윤석열이 이렇게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사건에서 되게 놀라운 게 발견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어쨌든 그럼 유시민을 치자, 총선 전에 치자 해가지고 얘네들이 계획을 세우고 기자가 움직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부산에 내려갑니다. 한동훈을 만나러. 그 시기가 겹치고 채널A가 이걸 받아가지고 유시민의 신라젠에서 보도를 할 때 띄워주는 게 누구냐. 이런 의혹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면서 띄워주는 게 누구냐면 진중권이에요. 진중권이 어저께 MBC 뉴스가 셋업된 것 같다고 했잖아요. 세팅된 것 같다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딱 무슨 느낌이 되냐면 세팅됐다는 느낌이 되는 거예요. 너무 명확하잖아. 똑같은 시기에 진중권이 의혹을 제기하고 채널A가 하고 채널A와 검찰은 이미 자기들끼리 그게 있었고 채널A 같은 경우는 빨리 녹취록이라든가 이런 거 다 까면은 되는데 지금 하루가 지나도록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면서 MBC 보고서는 왜 범죄자 왜 돕고 있냐는 식으로 하면서 지금 물타기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지금 보면은 이 정도의 진짜 국가를 흔들 만한 검찰이 거의 해체 수준에 가야 될 만한 그 범죄 사건이 터졌어요. 언론과. 근데 네이버 보세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황교안 사건이 하나도 없어요.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진중권. MBC는 사회적 흉기. 툭하면 권력과 한 팀들. 진중권의 의견 하나를 딱 앞에다 넣어줘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그리고 어저께 그 윤석열과 한동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취한 게 뭐냐.
이쪽에 그 언론사들이 취한 게 뭐냐? 바로 황교안이에요, 여러분. 황교안이 거의 윤석열과 한동훈의 희생양이 됐다고 해야 되나? 네이버에 의해서. 제목이 너무 웃겨요. 한동훈의 망신 사면타.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간 공간인가?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 정치권 일체의 비판. 황교안 N번방 호기심에 들어온 사람. 판단 다를 수 있어. 황교안 N번방 호기심 입장. 판단 다를 수 있다. 비판 쏟아져. 서지현 검사. 호기심에 N번방 들어갔다면 사이코패스. 예, 이걸로 도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보면은 진짜 만만한 게 황교안이라고. 나경원이나 윤석열이나 이런 검찰에 관련된 불리한 뉴스 터지면은 꼭 황교안이 앞에서 막아주고 있어요, 여러분. 황교안이 얼마나 쟤네들한테 쓰임이 유용한지 아시겠죠? 쟤네들이 황교안을 쓰는 정도는 저 정도예요. 황교안만 모르지. 네, 네이버 편집자는요, 경찰이나 검찰 고발이 반드시 지금 신속하게 들어가야 됨과 동시에 21대 국회가 시작됨과 동시에 불러야 돼요. 지금 네이버는 지금 완전히 지금 거의 총선 체제거든요. 지금 네이버가 하는 걸 보면요. 저쪽 세력이 원하는 대로 뉴스를 편집해서 앞에다 싹 써줘요.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도 열린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갈라졌다. 표가 분산됐다. 예, 박형준, 이번 총선은 조국 대 윤석열 한판 승부 이러면서 지금 물타기를 합니다. 이 윤석열에 대해서. 저기 황교안 욕받은 무녀 말고. 예, 더불어시민당의 후보가 몇 번은 핵융합이고 몇 번은 핵아웃이네 하면서 계속 지금 민주당의 그 더불어시민당과 열린민주당을 갈라치기 하는 거를 앞에서 쫙 배치를 해요. 윤석열 그 검찰의 죄를 마치 조국 대 윤석열의 프레임으로 가는 것처럼 또 프레임을 짜고, 이런 프레임을 누가 짜느냐는 거지. 그리고 이 프레임을 짜는 대로 얘가 정확하게 거기에 맞춰가지고 네이버는 편집을 한다는 거지.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고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얘네가 대선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네이버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2천만 뷰가 넘어요, 하루에. 내가 어저께 이제 유시민 작가가 좀 충격을 많이 받은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예. 이게 이 사건의 이 파급력이 어디가 갈지 모르지만은 유시민을 잡아놓고 괴롭히고 욕보이고 가족을 완전히 해체함으로써 쟤네들이 누릴 수 있는 그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유시민이 1빠따였으면은 2번이 누구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쟤네들이 어저께 아마 밤을 새고서는 고민을 하다가 딱 친 게 뭐냐. 그 청와대 그 비서관 출신, 민정비서관 출신의 그 김영배 그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해버리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물타기 하려고. 지금 쟤네가 하려고 하는 거는 수직 추락을 막기 위해서 연착륙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진중권도 나와가지고 이건 셋업된 거라고 하고, 조중동이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MBC하고 채널A가 싸우는 것처럼 하고, 왜 윤석열을 괴롭히지? 친문들이 또 나서서 윤석열을 괴롭히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짜면서 지금 연착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MBC의 보도를 지금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지. 여기에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어저께 이 김영배 부정선거 의혹 해가지고 부정경선 의혹 해서 친 거를 보면은 얘네 지금 완전히 지금 빡 돌았어요. 이제 선거 완전히 망가뜨리려고 작정한 거지. 그러면서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김영배를 갑자기 쳤겠어요? 유승희가 그 얘기했잖아. 나는 윈즈코리아 컨설팅의 희생자다. 나는 억울하게 지금 내가 경선에서 진 거다. 저 윈즈코리아 그 이근형인가? 그 사람 때문에. 이거를 지금 보면은 쟤네들이 2번 땄다가 누구였는지가 대충 보이는 거예요. 2번이 누구였느냐. 김어준과 그 양정철, 민주코리아 컨설팅 그쪽 라인인 거예요. 시민을 위하여랑.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형의 게이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건이잖아. 온갖 것들을 다 시민을 위하여와 민주당 사이, 민주코리아 컨설팅 사이를 다 어떻게든지 엮여가지고, 왜냐면 다들 친하니까. 통화 연락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걸 가지고 얘네가 선거 이유를 가려고 했던 게 보이는데, 이거를 지금 지들이 급하니까 김영배를 빨리 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카드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유체이탈 화법으로 윤석열이 뭐라고 하지? 한 점 부끄럼 없이 행동해야 된다고.
네, 젊은 검찰들 앞에서. 네, 여러분, 윤석열 말하는 거 보면은, 이명박이랑 너무 똑같죠.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한정 부끄럼 없이 가겠습니다. 네, 윤석열이 그간 그 야당, 그 검찰총장이 아니라 야당 총재 역할을 했잖아. 예. 네. 근데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혼자 야당 총재 역할을 한 게 아니야. 내가 볼 때 윤석열 뒤에는 컨트롤 타워가 있어.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이게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그 언론과 같이 합세를 한 거고, 그 하나를 주무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정말로 세팅된 게 보이거든. 네, 저는 유시민 작가가 진짜 쟤네들은 언론으로 하나만 봐도, 채널A만 봐도, 검찰만 봐도, 아니면 쟤네들이 합친 거라 하더라도 저거는 괴물들이 하는 짓이지. 저게 어떻게 사람이냐고. 지금 김영배 민주당 의원의, 민주당 후보의 경선 사무실을 친 거는 단순히 쟤네가 그냥 이 선거를 망쳐놓겠다. 그 물타기를 하려고 하는 수준이 아니라 쟤네들의 다음 카드가 그쪽이었다라는 거를, 예, 간접적으로 저는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다. 진짜 21대 국회가 열렸을 때 저 네이버뿐만이 아니라 저 검찰들 저렇게 범죄를 저지르면서도 누구도 수사하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고 감찰이라는 말 단어 하나도 정말 쓰기 힘들 만큼 지금 언론에 의해서 저 자한당 핑크당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받고 있는데요. 최소한 저 인간들 국회에 불러서라도 소리치면서 따질 수 있고 온 국민이 볼 수 있게끔 저 사실 저 최강욱 후보나 황희석 후보나 열린민주당 그 의원들 많이 좀 선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좀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네,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됐는데, 예, 사실 며칠 전에 부산에 그 지역구가 다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여론조사 났을 때 굉장히 난리가 났었는데, 다시 또 새로운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선전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그 박재우 후보가 언년이를 앞섰잖아. 그랬더니 언년이가 어저께 화상을 지우고 박동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불륜설의 너무 큰 피해자라면서 불륜설 흑색선전의 정치공작의 희생자라면서 막 울면서 박재우 후보를 고소한다라고 기자회견을 하거든요. 아니 도대체 뭐지? 왜냐면 난 박재우 후보가 무슨 말을 한지 뭐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니까 박재우 후보도 네? 뭐라고요? 이해를 못하는 거야. 저 언년이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언년이 말로는 박재우 후보, 그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박재우 후보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최측근이 누구지? 이름을 밝히든가. 네, 언년이가 많이 지금 힘들구나. 예, 저 21대 언년이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21대 국회의원 후보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그 민주당 쪽이나 열린민주당 쪽, 뭐 시민의회 이쪽을 제외하고는요. 진짜 이 후보들의 이 면면이 주옥 같아요. 어떻게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뽑아가지고 저기다가 다 꽂아놓고 앞번호에 꽂아놨는지 놀라울 마음을 금치 못할 후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통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뭐 국민 뭐 배당금인지 뭐 거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성범죄자를 넣어놨으니. 우리가 진짜 으쌰으쌰 해가지고 정말 민주당과 이쪽의 파이를 키워서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저것들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투표장에 나가야 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민주당과 위쪽에 올인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재외국민 투표가 거의 지금 한 반 정도, 한 8만 표가 날아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재외국민 투표는 민주당에 너무너무 고마운 텃밭이잖아요. 막판에 뒤집어지는데 너무 큰 역할을 했잖아요. 예, 진짜 이제 우리가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